자, 37번 과제를 해 볼 텐데요. 37번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37번에 여기 뒤에 면이 있죠? 뒤에 면이 있는데 요게 뚫고 가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보시면 요렇게 뭡니까? 이 방향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요렇게가 관통으로 쭉 뚫어버리는 거다. 요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정사각형으로 구멍 뚫고 내려가는 것하고 밑에서 만나기는 만나요. 근데 수문선을 처리할 때 요것이 혼돈이 좀 있기는 하실 것입니다. 구멍 두 개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측면도 가실 때 요렇게 깎인 것 때문에, 요렇게 잘린 것 때문에 우측면도 요렇게 쳐다볼 때 요 모서리가, 숨어있는 모서리가 표시돼야 되겠죠. 우측면도에서 요렇게 숨은 선이 표시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면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정면도에서부터 시작하겠는데, 여기 바닥에 거 3칸 가고 요쪽으로 4칸 가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 요 꼭지점에서 15 왔다가 요쪽으로 잡을 때 요거 상대 극좌표로 골뱅이 5,20 이렇게 하면 요 라인이 바로 잡히겠죠. 자, 일단 요 라인부터 잡아 볼게요. 자,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1, 5 가서 이 위쪽으로 골뱅이 5,20 그러면은 요 라인이 만들어졌고, 겹친 요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등각토상에서 보실 때 요거 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날리기 위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바닥에서부터 3칸 15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5칸이니까 25 와서 꺾여지기 시작하는 요 면인 거죠. 그러려면은 앞서 우리가 이거 220으로 왔던 거에서 선 그리기 들어가서 5mm 왔다가 여기 꺾어지는 점, 여기를 찾기 위해서 골뱅이 10 X방향으로 10만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Y방향으로 한 칸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 15였으니까. 그죠? 15였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요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선분이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로 정리를 해보자. 자, 라인 가서 이 짝으로 5mm 가서, 그 다음에 골뱅이 10, 마이너스 5. 그리고 요 선은 이제 선택하고 필요 없으니까 지워줍니다. 트림을 바로 할게요. 요거 기준으로 이 바깥쪽은 날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트림 요거를 잡고 요렇게 날렸어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면도를 그리는 중이었는데, 여기 면을 이제 설명해 줘야 되겠죠. 여기 면을 설명해 줘야 되겠는데, 요 꼭지점에서 한 칸 5mm 왔다가 이 위쪽으로 그냥 이렇게 쭉 교차해서 나가게 그려놓고 트림 정리해 버리면 요 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5mm 이렇게 교차해서 나가고, 겹친 선부는 선택하고 지워줬고요. 트림으로 바깥으로 나간 것을 이제 클릭해서 정리해 줬어요. 그러면 정면도는 수문선을 제외하고 외형선으로 작도는 다 한 셈입니다. 그죠? 자, 이제 평면도로 가봅니다. 우측 면도는 수문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 평면도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평면도에서 뭐부터 그리는 게 좋을까? 여기 요렇게 요 면을 구멍을 포함해서 먼저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 지점을 나타내는 거는 정면도에서 요 꺾인 점, 요거를 일단 따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요 선을 일단 따 놓습니다. 퍼펜큘라 PER. 자,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면이 뒤에서부터 3칸 요렇게 온 거죠. 3칸 요렇게 온 거고, 앞에서는 한 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요 선을 선택해 가지고 옵셋 가는데, 요쪽으로 5mm 요렇게 옵셋을 해버리자고요. 일단 요렇게 5mm 옵셋 5 해서 요렇게 띄워 놓고, 자, 그러면 이 꺾여진 지점을 설명할 때 여기를 한번 같이 생각을 더 해봅니다. 요렇게 따놓고, 퍼펜큘라 따놓고 생각할 건데, 지금 이렇게 면이 지금 요렇게 따는 걸로 설명이 되는 셈이죠. 그죠? 일단 요거를 마저 따 줄게요. 끝점 잡아서 PER 요렇게 잡아놓고, 트림 정리하는데 요 선하고를 가위로 잡을게요. 정면도에서 가져온 거를 날리고 요쪽을 없애고, 그러면 이쪽에 동그라미 표시한 면은 설명이 됐어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 더 생각하려고 놔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점은 노란색으로 등각투상도에 표시해 놓은 요거죠. 거기에서 한 칸 더 들어가서 이 외형선이 나오겠죠. 그거는 어떻게 잡겠습니까? 요거를 5mm 띄워가지고 잡을 수도 있겠죠. 5mm 띄워가지고 잡을 수도 있겠는데, 요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여기 교점에서부터 겹쳐서 5mm 갔다가 밑으로 5mm 요렇게 잡아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거를 트림 정리해 놓고 선을 요렇게 이어 놓고 해볼게요. 트림 해서 선 그리기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5mm 갔다가 밑으로 5mm 내려 버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쪽이 나왔으면 트림을 한 번 더 합시다. 여기를 역시 또 날려야 되겠죠. 그죠? 여기를 날려야 되겠죠. 요거 라인, 방금 라인 명령으로 그렸던 거 기준으로 여기를 샥 날려 줄게요. 자, 트림 해놓고 여기를 날렸어요. 겹친 게 있겠네. 자, 일단 요렇게 됐는데 요 상황에서 바깥쪽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요 꼭지점은 요거에서 딴 거죠. 그리고 요 꼭지점은 여기에서 딴 거죠. 이 평면도 입장에서 평면도에서 봤을 때 여기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의 모서리는 수문선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죠?
여기쯤에 이렇게 수문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한 칸이 수문선, 이렇게요. 수문선 나타나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트림으로 터트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단 여기를 먼저 트림으로 터트릴게요. 트림에서 이렇게 터트렸어요. 그러고서 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외형선이 나타난 부분, 요거는 이제 했으니까 됐지만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수문선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또 수문선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표시하는 여기쯤, X 표시하는 여기쯤이 이렇게 선분으로 표시되는 셈이죠. 수문선으로 표시되는 셈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인 그리기로 5 그려주면 되죠. 라인 그리기로 길이 5 그려주면 되죠. 자, 그래 놓고 수문선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5mm 갔다가 아래쪽으로 5mm 가서 이 두 개의 선은 어느 도면층으로 가느냐? 수문선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외형선을 먼저 그리고 수문선을 작업하겠지만 요거는 좀 혼돈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 수문선은 먼저 그리기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각형을 이 안에다 그려야 되겠는데, 여기 꼭지점이랑 어차피 여기 꼭지점이랑 같은 자리죠. 등각토상도에서 요 꼭지점들의 위치는 같겠죠. 그죠? 그것을 평면도에 그려놓은 것으로는 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라인 명령으로 가로 세로 이 식으로 쫙 그려버리면 되겠죠. 라인 명령으로 여기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자, 그러면 라인 명령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두 칸이니까 10, 이렇게 두 칸이니까 10,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10, 그리고 끝점 닫아주고요. 이렇게 검토해서 보니까 이 모서리들에서부터 한 칸씩 요렇게는 두 칸 오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정사각형 구멍의 위치가 등각투상에서 표시되는 위치하고 이제 똑같이 정리가 된 셈입니다. 자, 여기가 문제 없으면 이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기왕에는 이 평면도에 수문선을 마저 마무리해서 완료하려고 하는데 이 또 다른 투상도로 넘어가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잘 보시면 어느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요거죠. 앞서 처음 시작할 때 요게 관통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사각형 구멍이 뚫고 내려가는데 사각형의 구멍이 뚫고 내려가는데 요렇게 뚫고 간다고 하고 요렇게 뚫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 면들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죠? 모서리들이 서로 만나는데 이 모서리,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모서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사각형 구멍하고 만나기 때문에 수문선이 없어지기는 하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X 표시한 이 모서리가 선분으로 또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수문선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는 또 표시하면 안 되죠. 왜 그래요? 외형선하고 수문선하고 겹칠 때는 뭐를 우선으로 표시한다? 외형선을 우선 표시하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는 여기에 겹친 부분에 수문선을 표시 안 하고 요렇게만 수문선을 더 표시하면 요 X 표시한 부분과 동그라미 표시한 모서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선 그리기로 요거를 그냥 만들어 놓을게요.
자, 요 끝점에서 시작해서 퍼펜큘라 PER 선 그리기 시작해서 PER. 자, 이렇게 잡고 요 두 선을 숨은 선으로 매치 프로퍼티 할 걸 숨은 선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평면도에서는 숨은 선 더 생각할 게 없나요? 정리됐죠? 우측면도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우측면도로 가는데 우측면도에서는 먼저 쉽게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를 관통되는 여기를 우측면도에서 쉽게 정리해 놓고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 꼭지점이 시작이 돼서 라인 그리기로 해서 5mm, 10mm, 5mm 이렇게 해놓고 이거 트리머로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인을 먼저 해 줄게요. 자, 요렇게 5mm 가서 요렇게 10mm 가서 요렇게 또 5mm 가고, 그리고 요거를 트림으로 자 요렇게 날리고 요거 똥가리는 R 지우기로 지워버렸습니다. 일단 요게 외형선으로 나타나야 될 부분이었고, 정면도에서 이거 딸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요렇게 따주면 요 부분은 이제 우측면도에서 처음 표시할 요 면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정면도에서 선을 따옵니다. 퍼펜큘라 트림 날렸어요. 그러면 저렇게 면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잡나 잘 보세요. 먼저 이거는 평면도에서 이 면이 이렇게 따지는 거를 가져올 필요가 있겠죠. 뭐 이 적당히 교차해서 내립시다. 그래서 정면도에서 요 지점에서 이렇게 따오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거 트림 정리해 가지고 요렇게를 이제 나중에 날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평면도와 정면도에서 해당 지점을 따와서 잡아 볼게요. 자, 평면도에서 먼저 요거를 따서 적당히 내려 그렸고, 아이고, 요 끝점에서 여기 PER 퍼펜큘라로 붙여줬고, 자, 이제 트림으로 마무리 해 봅시다. 일단은 평면도와 정면도로부터 왔던 것들을 날려주고, 요 교차해서 나간 것들 좀 정리하고, 요렇게 하니까 요 부분이 나와버렸죠? 요 부분이 정리돼 버렸죠? 평면도 거를 안 지웠네. 평면도에서 따온 거 지우고, 이 바깥은 날리면 안 됩니다. 왜 날리면 안 될까요? 노란색으로 덧칠하는 요 선부는 어차피 등각투상에서 이렇게 위에 뚜껑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선이 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남은 거는 숨은 선을 생각하는 게 있겠네요. 자, 숨은 선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모서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요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요 모서리를 나타내는 지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숨은 선이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선 추가해서 숨은 선으로 갑니다. PER 그래 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매치 프로퍼티로 그냥 갈게요. 매치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요게 갔으면 이 면을 나타나는 거, 정면도에 이 면을 나타나는 것도 우측면도의 숨은선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여기에 외형선이 있지만 짧게 숨은선이 있을 수 있지만 역시 뭐가 우선으로 표시돼야 되는 겁니까? 외형선이기 때문에 요대로 그냥 가면 돼요. 여기는.
그죠? 그러면 우측면도에서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구멍이죠. 이 구멍은 요 면에서부터 한 칸 들어왔잖아요. 그죠? 한 칸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기는 모서리는 이 면으로 우리가 설명한 거, 앞서 설명한 거 이거로 그냥 놔둬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모서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 모서리는 어디에서 따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평면도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거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면 될까? 여기까지 내려가면 되죠. 요것도 어차피 이쪽에서 한 칸 온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칸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한 칸 왔던 요 선까지, 요 선의 끝점까지 그냥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죠. 자, 평면도에서 요거를 따서 보여드리고 싶으나 그냥 여러분이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선을 바로 그려 올리고 수문선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구멍에 대해서는 우측면도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면도의 수문선을 마저 해야 되겠죠. 정면도의 수문선을 마저 해야 되겠죠. 어느 겁니까? 여기 요 꼭지점. 여기 요렇게 쭉 관통돼서 뚫고 간다고 그랬죠, 여기가. 그러면 요 꼭지점, 우측면도에 있는 요 꼭지점을 따가지고 정면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요 모서리도 있겠지만 요 모서리도 있기 때문에, 그죠? 참, 요거보다도 요 뒤쪽에 있는 이 모서리가 있으니까 X 표시하는 이 모서리를 살리는 것 때문에라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각형 구멍 때문에 중간에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구멍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PER 해놓고 요거 수문선으로 바꾸고요. 트림 해서 날렸고요. 자, 방금 살린 거는 뭐였습니까? 요 꼭지점에서 가는 거 요것을 수문선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그죠? 요쪽에 거 아닙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 살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평면도에서 요 구멍 형상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그죠? 구멍 형상, 사각형 구멍 형상을 역시 내려야 되겠죠? 요거 내릴 때도 가만히 생각을 해 봅시다. 역시 이 등각투상에서 표시하고 있는 덧칠하고 있는 이게 이렇게 뚫고 가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모서리는 사라지기는 해요. 이렇게 내려가는 건 사라져요. 그러나 앞에서 이렇게 뚫고 내려갈 때 이 모서리들이 표시돼야 되는 거죠. 정면도에서 수문선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면이 한 칸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에서 한 칸 5mm 와가지고 이렇게 뚫고 가고, 이 면도 한 칸 5mm 온 상태에서 이렇게 뚫고 내려갈 때 모서리 두 개가 생겨야 되는데, 이 뚫고 오는 것 때문에 이 모서리들이 사라지기는 하죠. 둘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게 있다? 요 꼭지점, 요 앞에 두 꼭지점에서 내려가는 선분이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수문선 두 개가 역시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평면도에서 쭉쭉 따면 되겠네요. 자,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퍼펜큘라, 여기서 역시 이렇게, 이건 뭐 끝점 잡아도 상관없고, 자, 요래 놓고 트림 정리해주면, 자,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다시피 요 꼭지점들에서 요거 땄던 것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37번은 이제 한번 훑어보시고 이상이 없나 훑어보시고요. 질문이. 네. 근데 왜 37번 우측면도에 저 선을 표시가 필요가 없어요? 대각선 있잖아요.
37번에 우측면도에는 표시가 안 되잖아요. 우측면도의 대각선이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쪽의 거예요? 아니면 봤을 이쪽? 때 그 선에는 왜 표시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아, 여기 앞에 요 선 세 칸 올라가는 요 선을 표시해 놨죠. 요거가 어떻게 갔습니까? 바깥에서부터 한 칸 갔죠. 얘네도 요렇게 한 칸 갔죠. 그러니까 우측면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선의 위치나 요 선의 위치나 같은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외형선으로 이렇게 구분한 부분을 가린 부분이 이렇게 숨은 선으로 표시됐고, 그 위에 일부분 이렇게 외형선이 있죠. 요 자리가 이렇게 일부분이 설명이 된 거예요. 그죠? 또 질문 여기까지는 잘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은 38번 쪽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좀 상당히 난해한 구석이 있습니다. 38도 상당히 난해한데, 일단은 이 문제는, 이 과제는 여기가 이렇게 깎여 있는 면이다 라는 거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이렇게 위로 한 칸 5mm, 이렇게 또 한 칸 5mm. 자, 이런 식으로 면을 날려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 거다.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실 텐데, 반대편에 있는 요 형상이 어떤 힌트가 자세하게 없어서 좀 그래요. 즉, 얘는 이렇게 깎여지는 것이 아니라 얘처럼 못딱이 된 거다. 이런 형상을 우리는 못딱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못딱이, 각진 모서리를 깎아 놓는 것을 못딱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요런 것처럼 여기도 45도 기울기로 면을 깎아 놨다. 모서리를 깎아서 45도 기울기의 면으로 이렇게 깎아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밑으로 관통해서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밑으로 관통해서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통이 아니에요. 요거는 얘처럼 이렇게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거 밑에서 표시하는 거 요거는 관통이에요. 요거는 관통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 이 5개의 꼭지점을 가지는 이 면 잡는 게 늘 여러분이 혼돈을 하시더라고요. 5개의 꼭지점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2칸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1칸 올라가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깎인 거예요. 그거를 뒤에서부터 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 한 칸이 5mm가 날아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2칸 올라갔기 때문에 위에 있는 2칸 10mm로 이렇게 날아간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서 이 5개의 꼭지점을 가지는 면을 잘 표시만 하시면 돼요. 우선은 제일 쉬운 관통, 여기를 정면도에서 먼저 1번으로 표시하고, 여기 날아간 거 여기 5와 10으로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 요거를 2번째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찬히 정면도 작업을 할게요. 자, 먼저는 여기 꼭지점에서 한 칸 올라가서 이 관통 형상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15mm 가서 이거 5mm 내려가주면 요거 트림 정리하고, 그러면은 이 바닥에 관통되는 거 설명이 되죠? 그죠? 일단 라인 그릭으로 요거 정리를 할게요.
라인 들어가서 5mm 1, 5 가서 요렇게 5mm. 자, 트림 가가지고 자, 요렇게 잡고 요거 날리고 일단은 요 동가리가 또 남아있으니까 지우기 R로 요렇게 하나 지워놓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쯤을 작업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등각토상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하는 면인 셈이죠. 요거 잡으려면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두 칸 올라가서 여기 좌표를 찾아야 되겠는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두 칸 올라가서 이쪽으로 한 칸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는 어떻게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거 딱 세려보면 이게 6칸이 된다고 그랬죠. 총 7칸 중에 6칸이니까 한 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상대 좌표로 해가지고 골뱅이 마이너스 5,10 하면은 요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라인으로 요거를 정리하고 트림 요렇게를 날려버릴게요. 그죠? 자, 라인으로 먼저 갑니다. 아이고, 여기서 요렇게 10 올라갔다가 골뱅이 마이너스 5,10. 자, 요렇게 해놓으면 이거 겹친 선만, 그 라인 출발했던 요 선만 저는 정리해 놓고 트림 갈게요. 트림 얘를 가위로 잡아서 이렇게 날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쪽에서 이 잘려지기 전 상태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볼게요.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오는 거 몇 칸이었습니까? 6칸. 30이죠. 그러면 사실 여기도 날려지기 전에 한 칸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 잡는 거는 뭡니까? 요 꼭지점에서 한 칸 5mm만 딱 오면 되겠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 표시하는 점이 나왔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을 이제 이야기해 볼 건데, 여기 지점은 좌표를 이용해서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요거 어떻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를 딱 나눠 놓고 생각하면 X방향으로 10이죠. X방향으로 마이너스 10인 거죠. 두 칸이니까. Y방향은 몇 칸? 4칸, 20.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이 모서리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바로 5mm 갔다가 상대 좌표로 해가지고 요거를 잡아 버릴게요. 자, 그러면 갑니다. 라인으로 요거 5mm 와서, 자, 상대 좌표 해가지고 골뱅이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제가 검사를 하면서 보여드리자면 요렇게는 20, 그죠? 또 요렇게는 30. 자, 이쪽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렇게 총 6칸이잖아요. 요게 30이 된 자리고, 요렇게 해도 이게 이렇게 한 칸 다 잘렸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0 요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더 관찰해 보면 이 노란색으로 등각투상도에 표시하는 두 개의 모서리는 서로 평행한 관계예요. 얘네도 알고 보면 X방향으로 한 칸, Y방향으로 두 칸, 그죠?
같은 비율로 얘도 X방향으로 두 칸, Y방향으로 두 칸. 같은 비율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하고는 서로 평행한 관계다.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좌표로 잘 내가 이해를 했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외형선은 이제 그 하나만 남았죠. 어디입니까? 요렇게 두 개 가고 요렇게 한 개 가는 거, 이걸로 사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꼭지점에서 한 칸 내려가서 5mm, 두 칸 와서 또 한 칸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선 그려 놓으면은 지금 여기 등각투상도에 노란색으로 덧칠하면 여기가 해결이 되는 거죠. 뭐 이거 겹친 선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선 그리기로 마무리 합시다. 정석적으로는 이게 다 옵셋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겠으나 그냥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라인 그리기로 설명을 해드리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못따기 부위라는 게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번에 정면도는 수문선이 남아 있습니다. 수문선 그릴 게 남아 있어요. 그거는 차지하고 평면도로 가볼까요? 평면도로 가보는데 평면도에서는 먼저 여기 중간점이 있죠. 중간점으로 표시할게요. 중간점이 하나 있죠. 여기 자리가 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꼭지점이나 이 꼭지점이나 다 이렇게 물체의 가운데에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중간점을 이용해서 또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요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중간에 선이 하나 그려져 있으니까 요 짝에서 이 선이 퍼펜큘라로 이렇게 왔다가 여기가 어떻게 닿아야 되는가, 그게 고민이죠. 요건 색깔을 좀 바꿀까요?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하는 면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요 꼭지점하고 같은 자리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퍼펜큘라 붙여놓고 이 두 선을 이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빨간색으로 요 등각투상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요 모서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평면도에다가 중간점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려놓고 정면도에서부터 빨간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따고 노란 꼭지점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하나 따고 이 모서리 잡는 걸 할게요. 자, 그러면 선 그리기부터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ER,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ER, 퍼펜큘라 했다가 끝점 이렇게 가주면 요거는 됐죠. 그러면 정면도로부터 참조해 왔던 이 선분들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죠? 요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고 지워 놓습니다. 자, 이제 마저 해야 될 거는 등각투상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이 모서리를 표시해 볼까 해요. 요 모서리를 표시해 볼까 하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표시하는 꼭지점은 정면도에 잡아 놨습니다. 정면도에 어느 꼭지점입니까? 요 꼭지점이죠. 요거에서 퍼펜큘라하게 이렇게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붙여야 되겠는데 가만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 중간 모서리, 중간점으로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 이렇게 모서리였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연장해서 이렇게 본 상태이고, 요거는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대칭으로 두 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선에 대해서 한 칸이 온 상태로 요 꼭지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꼭지점이 뭐예요? 요거인 거죠.
그러면 나는 그려진 이 상황에서 평면도의 요 중간에서 시작한 선분에서부터 5mm 와가지고 이거 정면도에서 따온 이 선을 향해서 바로 선을 이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이해되셨죠? 설명이 이해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정면도에서부터 빨간 꼭지점 여기서 선을 이렇게 퍼펜큘라로 따 놓습니다. 오스냅이 잘못 들어갔네. 자, 이렇게 딱 해놓고 상대극좌표 했어도 되는데 그냥 정석적으로 왔어요. 요거 한 칸 내리는 거니까 5mm 와갖고, 아이고 저쪽으로 갔냐 왜? 자, 5mm 내려주고 그 다음에 끝점 딱 이어주면 이 모서리가 나온 거죠. 선이 겹친 게 있으니까 요거는 정리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트림을 이용해서 요렇게 선 두 개를 지우면 되죠. 요거 지운 거는 이해되셨죠? 이거 당연히 지워서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정면도로부터 참조해 온 요거는 선택하고 지워줍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 1번이라고 표시한 점이랑 1번이라고 표시한 점이랑 여기 1번이라고 표시한 점이랑 같은 자리죠. 그죠? 등각투상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잘 보이게. 요게 1번이었던 거죠. 그 다음으로 요 꼭지점이 2번, 요게 정면도에서 또 2번 요렇게 표시된 거고, 등각투상도에서는 요렇게 2번 이 꼭지점인 거고, 점의 위치를 하나씩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3번인데 요 3번 같은 경우는 평면도에 여기 3, 정면도에 여기가 3번. 문제 없죠? 그 다음에 4번 꼭지점을 이야기할 텐데 여기가 4번, 여기가 또 4번. 등각투상에서는 여기를 4번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5번으로 본다면 평면도에서는 여기가 5번인 셈이고 정면도에서는 여기가 5번인 셈이죠. 일부러 꼭지점들을 다 클릭하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기 위치가 이렇게 따졌다는 거를 검토를 할 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요만큼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잘라도 돼요. 그죠? 트림으로 날립시다. 요렇게. 자, 그러면 또 보자면 요 모서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육안에 보인다고 해서 이 밑에 있는 요거하고 대칭 형상 똑같이 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뭡니까? X 방향으로, X의 음의 방향으로 두 칸 오고 Y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두 칸 간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 꼭지점에서 이거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골뱅이 마이너스 10, 10 요래 가면 이거 나오는 거죠. 네, 라인 그리기로 요거를 갑시다. 라인 해가지고 골뱅이 마이너스 10, 10. 자, 그러면 앞서 한 것처럼 이 모서리 요거는 그려진 평면도에서 흰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이 모서리였잖아요. 요거처럼 가기 위해서 최초에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이 선을 그리고 설명을 했었죠. 앞서 갈 때 여기서 출발했지만 이번엔 요렇게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안 보이네. 이 방향으로 한 칸, 이 방향으로 한 칸,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하고 같아요. 즉 여기
끝점에서 한 칸 가가지고 또 이쪽으로 한 칸 가기 위해서 상대 극차표를 아예 때려버립시다. 마이너스 5,5 하면 요 x 표시하는 좌표가 나와버리죠. 그래요. 자, 이렇게 라인으로 얘도 가봅시다. 자, 여기서 위로 5 갔다가 골뱅이 마이너스 5,5. 자, 그러면 요 선분은 선택하고 지워줄게요. 아, 정말 이거 미로 쓰고 싶어 죽겠다. 미로 쓰고 싶어 죽겠는데. 자, 이제 트림 정리를 합시다. 트림할 때 여기를 가위로 잡고 이 바깥쪽의 것을 날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그 오각형의 면은 설명이 됐고, 이어서 여기에 사각형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각형을 표시할 때 이거는 이 뒤에서부터 3칸 15mm 이렇게 띄우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아래로 한 칸 띄워서 5mm 띄워서 요게 가로 세로 1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거를 그릴 때 요렇게 요거를 세려 봅시다. 몇 칸입니까? 이게 5칸이죠? 그런데 여기 지점은 어떻게 온 거예요? 이거 6칸이 온 거죠? 거기보다 한 칸 덜 왔어요. 한 칸 덜 왔어요. 이렇게 한 칸 들어왔다. 이렇게 한 칸 들어왔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요것도 이쪽에서 한 칸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바로 한 칸만 꺾어주면 되는 거죠. 즉, 이 선분의 중간점을 잡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선분의 중간점을 잡아도 문제가 없어요. 왜? 이거는 다 XY 값이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선이니까 중간점을 잡아도 문제 없다. 그러면 선 그리기를 할 때 아싸리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 지점이 딱 6칸 온 지점이라는 거죠. 5칸. 그죠? 5칸 왔던 지점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10, 이렇게 10, 이렇게 중간점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끝점 찍어도 되고. 그러면 맞게 됐는지 검토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15. 그죠? 그래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25. 딱 나왔죠? 제가 설명한 대로 여기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사각형은 잘 만들어졌으니까, 구멍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됐고, 요거 뒤쪽에 있는 요거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정면도에서 퍼펜큘라로 이렇게 따 놓고 한 칸 5mm 왔다가 이렇게 두 칸 10mm 이렇게 와가지고 요거를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정면도에서 땁시다. 자, 요렇게 퍼펜큘라 갔다가 5mm 갔다가 요렇게 두 칸 10mm 가고, 정면도에서 따졌던 거는 퍼펜큘라로 붙였었으니까 요거 선택하고 지울 수가 있겠네요. 그럼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라인을 시작해서 5mm, 10mm, 5mm 이런 식으로 얘는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를 라인으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얘가 관통이 아니라 못따기 형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평면도에서는 뭐가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밑에 있는 요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수문선이 위아래로 여기 설명이 돼야 되겠죠. 가운데는 왜 그렇습니까? 외형선이 있기 때문에 요거 겹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꼭지점을 이용해서 5mm씩 이렇게 5mm씩 잡아 놓고 요 두 개를 수문선으로 바꿔 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 뭡니까 38번의 평면도는 완성이 된 거죠. 수문선까지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면도를 완성하고 우측면도를 갈게요. 자, 정면도 입장에서는 이 사각형의 구멍, 요 꼭지점을 이용해서 요 같은 자리니까 요렇게 수문선이 따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수문선을 요렇게 딸 수 있는 거죠. 요렇게가 수문선이 필요합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역시 요렇게 하나 따 놓고 요거 따 가지고 요렇게 내려 놓고 MA 매치 프로퍼티 이용해서 앞서 작업해 놓은 수문선과 대상을 속성 동일하게 맞춰 놓고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날려주면은 자 정면도에서 사각구멍이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끝났죠. 정면도는 다 끝났죠. 반대편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하고 이렇게 외형선으로 표시된 거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측면도로 갈게요. 우측면도로 와서 내가 봤을 때 노란색으로 덧칠해 놓은 요게 빨간색으로 덧칠할까요? 이렇게 덧칠하는 게 요게 먼저 나오겠죠? 자, 이거를 표시하는 거는 평면도에서 요 꼭지점에서 요렇게 따고 요 꼭지점에서 요렇게 따고 그래서 요렇게 내려 긋고 정면도에서는 그 지점을 나타내는 게 요 꼭지점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있는 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죠? 예,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선을 이렇게 평면도와 정면도로부터 쭉쭉 따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선을 따는데, 자, 요렇게 퍼펜큘라 PR. 요것도 역시 요렇게 따가지고 PR. 그래 놓고 정면도에서 요거를 요렇게 따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뭡니까 선을 그릴 때 이 꼭지점을 요거 따는 게 좋겠는데 요거는 지금 가운데 지점이 안 나왔어요. 가운데 지점이 안 나왔어요. 정면도에서 한 번 더 딸게요. 요렇게 따가지고 여기까지 PR. 자, 요렇게 붙여 놓으면은 이거 어떻게만 하면 돼요? 끝점 끝점 이어서 선을 추가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 끝점 끝점으로 그냥 이어 줍니다. 요래 놓고 평면도에서부터 왔던 거, 정면도에서부터 왔던 거, 요런 선들은 선택하고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죠? 우측면도에서 처음으로 표시해야 될 여기는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평면도 이야기할 때 한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날려가는 거 포함해서 노란색으로 제가 덧칠하고 있는 이 모서리 요것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꼭지점에서 그냥 그려서 올리는 것도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라인을 그냥 그려서 올립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꼭지점 1번 요거는 1번 요거죠. 그 다음에 요 꼭지점 2번 요거는 2번 여기죠. 그리고 여기는 3번 여기 3번 4번은 우측면도 입장에서는 위치상으로
요거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꼭지점은 요거고요. 등각투상도에서 요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각형을 설명했습니다. 오각형 두 개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측면도에서 수문선으로 나타날 거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수문선으로 나타날 거는 요렇게 정사각형 구멍을 아래를 향해서 쭉 관통해서 뚫고 내려가는 거죠. 요거는 우측면도 입장에서부터 봤을 때 이 두 개의 모서리가 같은 것으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뒤에 있는 모서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 요것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뚫고 가는 거하고 같아져서 이거는 중간에 사라지긴 하겠어요. 여기쯤에서. 그러나 우측면도 입장에서 보면 앞에 있는 이 모서리 때문에 이렇게 따가지고 이게 쭉 내려가는 거로 생겨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평면도에서 그 지점을 나타내는 꼭지점을 따서 이거 그냥 이렇게 쭉 내려놓고 여기도 한 번 더 이렇게 내려놓고 요거 수문선으로 매치 프로퍼티 바꿔놓고 트림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사각형 구멍은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타날 부분은 뭡니까? 등각투상에서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관통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서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모서리의 꼭지점 위치가 사각형 구멍, 위에서 뚫고 내려가는 사각형의 구멍의 위치와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 수문선이 안 생기느냐? 아니죠. 뒤에 모서리가 또 있죠. 이 모서리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수문선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 꼭지점하고 이 꼭지점하고 위치가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따가지고 이렇게 수문선 하나 나오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바로 퍼펜큘라로 붙여놓고 매치 프로퍼티 해서 수문선 트림 정리해서 날리고 그럼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를 표시해야 되겠어요? 요렇게 못딱이 된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 못딱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평면도에서는 요 꼭지점에서부터 근데 요 위치는 여기하고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는 게 X방향 한 칸, Y방향 한 칸. 상대좌표 이용해서 골뱅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면 요 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 지점은 정면도에서 따올 때 요렇게 따올 때 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상대좌표로 그냥 그릴게요. 정면도에서 굳이 안 따고.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갈 때 그냥 선으로 이야기할 걸. 자, 여하간 이렇게 골뱅이 마이너스 5,5 아이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인데 골뱅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자, 이러면 이제 평면도에서 따왔던 거를 정리하고 매치 프로퍼티 해서 요래 바꿔주고 앞서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요 꼭지점들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 라인을 바로 시작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줄 때 이것도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골뱅이 마이너스 5 그냥 플러스 5죠. 콤마 마이너스 5 요렇게만 가면은 요 좌표가 나오겠죠. 라인으로 그냥 그릴게요. 자, 그러면 라인 해서 여기에서부터 골뱅이 5, 마이너스 5
요래 놓고 요거 매치 프로퍼티 해서 요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위에 거를 날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렇게 흰색으로 덧칠하는 거는 등각투상에서 이렇게 면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트림으로 찌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빗금으로 표시하는 이 면이 이 모서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날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8번 여러분이 해 놓으신 거랑 제 거랑 한번 대조를 해 보시면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아주 똑같아요. 브라보. 잘했습니다. 퍼펙트하게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39번을 들어가 볼까요? 39번을 가 봅니다. 여기까지 다 확인되셨으면 39번을 가는데 39번 정면도 하실 때 이거 여기 꺾어지는 지점 요것들이 2칸, 3칸 요렇게 간다. 얘도 2칸, 3칸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서리를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모서리를 잡아준다. 요거를 잘 관찰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39번 뒤쪽에 이 모서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도 가로 세로 같이 5mm씩 5mm씩 해가지고 못따기 면이 이렇게 쭉 내려간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깎이고 어느 깊이만큼 내려간다는 설명이 없으니까 이거 못따기로 이 면이 쭉 바닥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처럼. 오케이? 여기에서는 이거를 주의하셔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정면도 시작해 볼게요. 자, 정면도를 시작할 때 먼저 이 바닥선 요거를 좀 잡아 보려고 합니다. 요 바닥선을 잡으려고 할 때 여기가 이렇게 한 칸 한 칸 해가지고 요 지점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표시한 꼭지점이 요 꼭지점인 셈이죠. 여기서 라인을 한 칸 그려 올리고 5mm,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4칸이 가야 되죠. 20mm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꼭지점을 잡을 건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2칸 10, X방향으로 마이너스 10, 그죠? Y방향으로 3칸이니까 15죠. 이거 있으면 상대좌표 생각할 수 있죠. 골뱅이 마이너스 10, 1호 하면은 요 선까지, 요 모서리까지 이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라인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라인 5mm 올라가서 이쪽으로 20 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는 골뱅이 마이너스 10,15 나왔죠. 자, 그러면은 검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자면 요 꼭지점이 이렇게 한 칸 남아서 5mm 되는 거죠. 요 꼭지점을 이야기한 거죠, 방금. 요렇게가 5mm. 괜히 노란색으로 그렸나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5mm 된 거죠, 요게. 요거 잘 나왔죠.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요렇게가 X방향으로 10이고 요렇게가 Y방향으로 15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요렇게 10, 요렇게 15 요것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요 검토는 다 했으니까 요거는 지우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를 했고,
저는 여기 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동가리로 라인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요 꼭지점에서 시작한 요 라인을 가지고 한 칸만 이거 옵셋 해주면 요 모서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모서리를 한 칸만 옵셋 5mm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자, 옵셋 5 해서 요거 요렇게 띄워 놓고 겹친 선은 정리해서 날려 버리고요. 이제 남은 거는 뭐를 해야 될까? 요 모서리를 잡아야 되죠. 요 모서리를 잡기 위해서 여기 꼭지점 날려 버렸지만 이 꼭지점을 가지고 생각할게요. 요렇게 봤을 때 요거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랑 같은 결과죠. 그러면 이 X 표시한 꼭지점이 여기인 셈입니다. 그죠?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몇 칸 가는 겁니까? 2칸 가는 거니까 10이죠. 그러고 또 생각해 보면 X 방향으로 2칸, Y 방향으로 3칸. 이 라인 그릴 때하고 같은 상대 좌표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서 2칸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려 올릴 때 이게 골뱅이 마이너스 10, 15 이렇게 잡아주면 요 선분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라인으로 또 이것도 간단하게 잡아 봅시다. 뭐 옵셋을 이용해서 이런 거 잡아도 되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라인으로 잡고 있어요. 자, 골뱅이 마이너스 10, 15. 자, 그러면 겹친 선분만 좀 정리를 합니다. 겹친 선분만 이렇게 해놓고 지워요. 자, 이렇게 보면은 X방향으로 이거는 3칸 15죠. 그리고 요거는 X방향으로 한 칸 5mm죠. 그 상황에서 요게 2칸 가가지고 3칸 내려가고 요것도 2칸 가가지고 3칸 내려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란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두 개의 모서리는 무슨 관계라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평행이다. 그래요. 평행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요선하고 요선하고는 서로 평행하다. 그죠? 그러면 등각토상에서 이 꼭지 모서리는 여기 꼭지점으로 표시가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등각토상에서 요 지점은 여기가 날려져서 없지만은 요 꼭지점하고 같은 자리죠. 이거죠. 그러면 정면도에서 외형선으로는 다 표시를 했네요. 그죠? 정면도에서는 외형선으로 다 표시를 해서 문제가 없겠구나. 가장 좋은 것은 어느 투상도를 가는 게 좋을까? 평면도를 가면은 외형선으로 설명을 주로 할 수가 있을 테니까 평면도를 설명하는 게 좋겠다. 평면도를 잡을 때는 어디를 생각하는 게 좋을까? 일단 요 모서리를 등각투상도에서 나타내는 요 모서리를 평면도에서 설명을 해 볼게요. 정면도에서 어디를 따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따가지고 퍼펜큘라 붙였다가 요렇게 꺾어지는 지점은 상대좌표로 잡으면 되겠네요. 한 칸 한 칸이니까 X방향 5, Y방향 5 요런 식으로 해서 라인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면도에서 선을 이렇게 출발해서 PER 그 다음에 골뱅이에 놓고 5,5 정면도에서 따왔던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죠. 요거 선택하고 지워버릴게요. 트림에서 이제 날리고요. 요거를 요 모서리 잡아놓은 거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날려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등각토상에서 요 모서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모서리는 라인 명령으로 그냥 가버립시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한 칸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220 가는 거죠. 그러고서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요 모서리를 표시하려고 그래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모서리는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X방향으로 2칸 마이너스 10이죠? Y방향으로 내려가는 거 3칸 1, 5죠? 마이너스 1, 5. 즉 골뱅이 마이너스 10, 콤마 마이너스 1, 5 하면은 초록색 모서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잡아 봅니다. 물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면도에서 요 선을 이렇게 따고, 정면도에서 요 선을 이렇게 따고,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죠? 투상할 때 정면도에서부터 이렇게 따도 돼요. 자, 근데 저는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고요. 5mm 내려갔다가 20 가고, 그리고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겹친 요 선은 좀 선택하고 지워졌어요. 자, 그러면 정면도에서 노란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선분이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정면도에서 요렇게 덧칠하고 있는 이거하고 등각투상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모서리를 잡아 보도록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얘서 이렇게 따놓고 얘서 이렇게 따놓고 선을 이어주는 거, 요쪽 선 그릴 때 보충 설명했듯이 이런 식으로 따줘도 괜찮겠어요. 라인 명령보다는. 자, 그러면 여기 끝점에서 PER, 여기 끝점에서 여기까지 PER 그래 놓고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바로 이어주면 되죠. 그리고 정면도에서 따왔던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평면도에 노란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이 모서리는 사실 등각토상에서 이렇게 빗금칠하고 있는 면인 셈이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등각토상에서 동그라미 표시한 면은 요 면인 거죠. 이 꼭지점들이 이렇게 1, 2, 3, 4 요 지점들이 1번, 2번,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그리고 여기도 1번, 2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정면도와 평면도에 꼭지점들을 표시해 드린 거 매치가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앞서 기본 전제로 요거는 못따기 형식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이 모서리를 이렇게 존재하는 모서리를 면으로 날리면서 이렇게 쫙 내려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것을 나타내는 자리를 잡으려면 여기 지점이랑 여기 같은 거죠. 그죠? 한 칸. 그거를 나타내는 자리가 정면도에서 요 꼭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은 여기도 같은 지점이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라인을 바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죠? 또는 이거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리면 좋겠습니까? 요 꼭지점에서 한 칸 내려가고 이쪽으로 골뱅이 5,5 해버리면 이게 다 나오는 거죠. 라인으로 그리는 게 빠르니까 라인으로 설명할게요. 자, 요렇게 한 칸 내려서 5mm
이쪽으로 가는 것도 상대 좌표 이용해서 골뱅이 5,5. 그러면 겹친 선분은 선택해서 지워주고 트림으로 갈게요. 자, 여기를 가위로 잡아서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평면도가 마무리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여기서 우측면도를 가기 전에 평면도의 요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려가지고 수문선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요거부터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퍼펜큘라로 내려놓고 매치 프로퍼티 옆에서 사용한 수문선이 있으니까 대상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요 선을 기준으로 날려버리고 이러면 정면도의 수문선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제 우측면도 가도 되겠네요. 우측면도 갑니다. 우측면도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요렇게 되는 거를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요 꼭지점에서 라인을 시작해 가지고 한 칸 5mm 요렇게 내려가는 거 15, 요렇게 15. 그러고서 요거 구분하는 거 하나 잡아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선을 추가해 볼게요. 요렇게 5mm 갔다가 내려가는 거 1호, 이쪽으로 가는 거 1호. 자, 그러면 겹친 선 요거는 선택하고 지웠어요. 평면도에서 요런 식으로 따가지고 선분을 요렇게 하나 잡아주면은 이게 뭡니까? 여기인 거죠, 여기. 그죠? 요거를 그냥 평면도에서 선을 따가지고 트림 정리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할게요. 자, 라인으로 요렇게 따서 PER 내려 긋고 트림 해서 얘를 가위로 평면도에서 따온 거 지우고 지우기 기능으로 얘는 아예 날려버리고 요렇게 하면 동그라미 세모 표시한 이 면에 대한 설명이 끝났죠.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요거를 하는 중에 X 표시한 면이 요렇게 덧칠하고 있는 이 모서리로 설명이 됐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네모로 표시하고 있는 이 면도 역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뒤에 이렇게 못딱이 된 여기가 수문선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 우측면도 입장에서 봤을 때 요 모서리는 외형선에 겹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동그라미 표시한 요 모서리는 수문선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이 수문선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여기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디가 나타나야 될까? 일부분만 수문선이 나타나야 돼요. 그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 꼭지점이죠. 여기서 한 칸만 수문선 내려 그으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PER 매치 프로퍼티 해서 수문선으로 딱 이렇게 맞춰 놨어요. 자, 그러면 우측면도에서 수문선을 짧게 5mm 짜리 표시함으로 전체 투상은 끝났네요. 여러분 것과 제가 한 것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워낙 설명을 잘해서 자뻑이죠.
자, 그러면은 이 40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40번을 들어가는데 40번은 여러분이 착시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모서리에서 이쪽에서부터 세 칸 온 자리에서 여기 꼭지점이 나오는 거죠. 이게 결코 여기 중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꺾어지는 부분이 중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덧칠하는 이 부분이 관통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하나 생겨야 되겠어요. 그리고 뒤에 거를 또 이야기하자면 요 꼭지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관찰해 봅시다. 이렇게 한 칸 갔다가 밑으로 한 칸 내려가는 거죠. 다 5mm씩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45도 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두 칸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두 칸이에요. 그렇게 생성되는 이 모서리, 초록색으로 바꿀까? 요 초록색 모서리와 뒤에 있는 이 초록색 모서리는 다 45도로 기울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45도라는 건 이해되셨죠? XY 방향의 값이 같으면 요 사이각이 45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길이가 같으면. 오케이? 그렇게 봤을 때 이 모서리의 경우에도 두 칸 두 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45도예요. 이것도 45도예요. 단 뒤에 거는 XY 방향이 다 오고 앞에 거는 XY 방향이 두 칸 두 칸 10mm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뒤에 거의 경우는 두 칸 와서 이렇게 출발이 되고 앞에 거는 이렇게 한 칸 와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요렇게 10, 요렇게 10, 얘는 요렇게 5 내려가는 거죠. 그죠? 자, 요게 설명이 됐으면, 요게 설명이 됐고 이해가 됐으면 요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고, 뒤에 또 보니까 요렇게를 또 관통으로 깎고 있어요. 그죠? 자, 이 과제에서 중요할 부분들을 이렇게 포인트를 체크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거 빼먹으세요. 요 선을 자꾸 빼먹으세요. 그죠? 이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모서리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요 과제에서는. 자, 그러면 갑니다. 정면도부터 작업을 할 건데, 이 한 칸 올라가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두 칸 와 있는 요것이 쭉 관통이 되잖아요. 이거는 정면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선을 5mm 옵셋 하면 그냥 끝. 그죠? 요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옵셋 바로 가서 얘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러고 어디에서 선 그리기를 시작할 거냐면, 저는 요 꼭지점에서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5mm 왔다가 이렇게 내려 버릴 거예요. 내리는데 요 지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골뱅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하면 요 지점 찾을 수 있죠. 이 지점이 뭐예요? 이 모서리인 거죠. 이 모서리.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렇게 한 상태에서 바로 요 꼭지점을 찾아줄 텐데, 이것도 같은 값이죠. 지금 파란색으로 등각에 표시할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자리, 요거를 가기 위한 상대 좌표는 역시 골뱅이 10, 10 요렇게 하면 여기가 파란색 모서리도 나와버리는 거죠. 자, 이거 간단하게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물론 옵셋에서 이거 일일이 잡으셔도 돼요. 옵셋에서 일일이 잡으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상대 좌표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라인 명령으로 갑니다. 여기서 5mm 와가지고 내려갈 때는 골뱅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할 때는 골뱅이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가면 이건 끝났죠. 자, 그러면 이 겹친 선은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 꼭지점이 등각투상에서 표시하는 여기인 셈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두 칸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꼭지점에서 두 칸 온 지점 10 이렇게 잡아갖고 요거 내려갈 때 역시 앞서 전체 설명할 때처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XY 방향으로 한 칸 한 칸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려 버릴 때도 골뱅이 마이너스 5, 5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잡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뒤에 라인도 이렇게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10 왔다가 내려가는 거 골뱅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제 올라가는 거 해야 되겠죠? 골뱅이 마이너스 5, 5 이렇게 나왔어요. 겹친 선은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이제 트림으로 마무리 할게요. 트림으로 마무리 하는데 요 두 개의 선을 가위로 잡고 위에는 터져야 되죠.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라인 명령을 이용할 때 여기 끝점 딱 이렇게 이어주는 거 요거 반드시 해야 되죠. 요 선 있는 거 요거 안 하면 암만 열심히 해도 이거 말짱 꽝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숨은 선이 이제 남았는데 어디에요? 여기 이렇게 가는 숨은 선은 바로 그냥 해버릴까요? 이제는 뭐 한꺼번에 외형선 마무리 안 하고 숨은 선 바로 들어가도 이해되죠? 어딥니까?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관통돼서 가는 이 숨은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아래에서부터 두 칸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요 선을 10으로 옵셋 해가지고 숨은 선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죠? 옵셋 10 이렇게 딱 띄워놓고, 쌤 라인의 중간점 잡아도 되잖아요. 그거보다도 아싸리 치수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수치로 말씀드렸어요. 정면도는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느 게 나을까? 우측면도가 우리가 이해할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측면도가 이해할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색이 좀 다르지만 특이하게 우측면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요렇게 한 칸, 요렇게 한 칸, 요거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중간점에서 시작해서, 중간점에서 왜 시작하는 건지 아시죠? 요거 두 칸 내려와서 이거 시작하는 거니까 한 칸 들어가서 요렇게 두 칸 올라가면 요 노란색으로 등각투상대에 표시한 지점 나오죠. 그리고 트림에서 요렇게 날려버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중간점 위치에 해당하겠죠.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해주면 여기 중간점에서 올라가서 한 칸 올라가 가지고 두 칸 요렇게, 그리고 요거 트림으로 마무리하면 요 지점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정면도에서 숨은 선으로 표시한 지점은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물론 정면도에서 이렇게 선을 따가지고 해도 돼요. 선을 따가지고 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빨리 요렇게 라인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라인으로 그냥 빨리 갑니다. 요렇게 5mm 올라가서 요렇게 10mm 가지고 여기서 또 라인이 이렇게 와서 한 칸, 그리고 이쪽으로 10mm 올라가고, 그리고 얘네들을 트림으로 정리해 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등각투상에서 봤을 때 여기 한 칸 와서 이렇게 한 칸 내려가가지고 요 꼭지점이 나오는 거죠. 여기 1번. 1번을 나타내는 거는 정면도에서 어느 겁니까? 요 꼭지점인 거죠. 그리고 등각투상에서 여기서 이렇게 두 칸 와가지고 아래로 두 칸 내려가는 요 꼭지점 2번. 요거는 정면도에서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정면도에서 요 선들을 따가지고 사이를 잇는 이 선만 만들어주면 등각투상에서 파란 색깔로 표시하는 여기가 요 모서리가 아예 너무 띄어서 그렸다. 어느 모서리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잘못 그리긴 했지만 이 모서리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그럼 정면도에서부터 따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따주고 이거 중간점으로 가도 되고 퍼펜큘러 가도 되고 요거 위치가 같으니까 이렇게 퍼펜큘러로 붙였다가 끝점 붙여놓고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수문선인 거죠? 네, 수문선. 자, 요래 놓고 정면도에서 따온 참조해온 선들은 선택하고 지워줍니다. 우측면도는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죠? 자, 보면은 이 평면도의 경우는 먼저 이 깎인 요렇게 깎인 요것을 먼저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따오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 어차피 한 칸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선을 그냥 5mm 옵셋 해버리면 외형선으로 그냥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옵셋 5mm 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정면도에서 여기 선까지 퍼펜큘러로 붙이고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퍼펜큘러로 붙이고 그러면 그 사이를 이렇게 라인으로 이어주면 그것이 등각투상도에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거 요거 요 모서리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선들을 따가지고 보여드릴게요. PER 요거에서도 PER 퍼펜큘러 끝점 이어주고 그러면 정면도에서 따왔던 요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울게요. 자, 그리고 같은 요령으로 여기에서 요거도 요렇게 PER 요거도 요렇게 PER 퍼펜큘러로 붙여놓고 선 바로 이을 걸 이렇게 이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끝났어요. 그죠? 모서리 두 개는 끝났어요. 남은 건 뭡니까? 그거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부분이 퍼펜큘러로 따지면 되겠죠. PER 트림. 자, 이렇게 날리면 요것은 마무리가 됐네요. 평면도의 외형선은 다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1이라고 표시한 모서리는 등각투상에서 요 1이라고 표시한 선분이 되겠고요. 모서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이라고 표시한 모서리는 평면도에서 2라고 표시한 요 모서리인 거고 그리고 3번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 모서리는 등각투상도의 요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다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아래에 요거를 해야 되겠죠? 빨간색으로 제가 덧칠하고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은 우측면도의 요 꼭지점에서 요렇게 따가지고 이거 수문선으로 그려도 되겠으나, 그죠? 그려도 되겠으나, 요게 두 칸 10이란 말이죠. 즉, 요 선을 10으로 옵셋 해버리면 되는 거죠. 수문선으로 바꾸고요. 그죠?
자, 그러면 옵셋 10 해가지고 요 놈을 바로 이렇게 띄웁니다. 그리고 매치 프로퍼티 해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 투상과제 40번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상과제 40번까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